네, 오늘 인사는 따로 안 하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의는 오늘 주제는 아마 예전에 했던 강의 중에 목 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목 디스크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유가 핸드폰이 없으신 분들은 없죠. 스마트폰. 요즘 문화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이런 버스를 타게 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요즘은 옆에 누가 앉을지도 몰라. 다 핸드폰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고개를 되게 숙인 상태로 되게 생활을 많이 하게 되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생활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몸에. 제가 오늘 그 목디스크 강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목디스크를 뭐 치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교정 치료도 있겠지만 그거 플러스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영양요법도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결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적으로 목 디스크가 뭐냐? 혹시 목 디스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여기 사장님. 또 내가 병원 가서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다. 없으세요? 한 번밖에 없으신 거예요? 자, 목 디스크가 뭐예요? 근데 그러면 목 디스크. 우리 사장님은 목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어떤 증상이 있으셨나요? 움직이지 못했어요.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떤 거요? 고개를 뭐 좌우로 돌리지도 못하시고 아예 몸 전체를. 몸 전체도 움직이지 못하시고. 자, 그런데 목 디스크라는 거는 병원에서 분명히 진단을 해주는데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목 디스크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진실. 자, 이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목이 아프고 팔이 저리고 그 다음에 뭐 고개가 안 돌아가고 이러면 목 디스크인가? 아니면 두통이 심해도 목 디스크인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병원 가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근데 사실적으로 목 디스크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고 그게 사실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알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자, 디스크가 뭐냐면 제가 여기 오늘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제 친구예요. 그 친구.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뼈입니다. 뼈. 척추뼈. 자, 크기는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일반 성인의 크기예요. 요게 똑같아요. 크기가. 이 뼈의 크기가 지금 갖고 있는 성인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목에는 크게 자, 경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흉추 그리고 요추 그 다음에 천추 이렇게 나눕니다. 자, 경추는 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에는 7개의 척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추에는 12개, 요추에는 5개, 천추에는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면 여기에는 이제 꼬리뼈가 있겠죠. 근데 글씨가 잘 쓰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 경추, 흉추, 요추, 천추, 꼬리뼈 이렇게 나누시는데 자, 경추를 7개라고 얘기했고 자, 뼈와 뼈 사이가 만약에 뼈끼리 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뼈까지 부딪히면은 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와 척추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번과 2번 사이에는 디스크가 없습니다. 디스크가 없어요. 자, 그럼 디스크는 어디 붙어 있냐면 3번, 2번과 3번 사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면 1번하고 2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얹어져 있어요. 이렇게 안에가 1번이 있고 2번이 거기에 이렇게 꽂아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 3번부터는 이렇게 따로따로 척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노란색 완충작용을 하는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전면이에요. 이 뒤에가 후면이시고. 그래서 목 뒤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요게 잡혀요. 요 뼈가. 요게 잡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만져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뼈가 이렇게 뭐 이렇게 딱딱한 게 만져지는 건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디스크는 어디 있다? 앞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계속. 그러면 디스크가 눌릴까 안 눌릴까요? 눌리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 디스크란 말은 목 디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목 디스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는 설명을 안 할 거고 오늘 할 거는 여기 경추에 대한 얘기만 할 거니까 이거 밑에는 지우겠습니다. 자, 경추는 7개의 척추, 1번과 2번은 디스크가 없고, 자, 그럼 2번부터 3번부터 있겠죠. 그럼 몇 개가 있을까요? 네, 아니 5개. 네, 1, 2번 없고? 네, 6개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근데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죠. 경추 7번과 흉추 1번에도 디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디스크는 6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옆에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여기 이렇게 빨간 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혈관입니다. 어디로 올라가는 혈관이냐면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어디냐? 요 척추의 사이, 옆에 사이 구멍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1, 2, 3, 4, 5, 6, 7 7번 경추부터 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이렇게 디스크 사이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뇌로 공급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옆면을 보시면 이 노란 거 있죠? 요게 신경이에요. 신경은 지금 요 위 안에 보시면 뇌에서 나온 중추신경이 요 디스크 그림을 보여드리면 척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어때요? 후면, 여기가 정면, 그리고 디스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디스크예요. 자, 그럼 이 구멍 사이로 뭐가 지나가냐면 중추신경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뼈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에 요 속 안으로 들어가 있는 요 중추신경을 어디에요? 뼈 안에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왜 그럼 안으로 들어갔어요? 얘도 혈관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 어디로 올라가는 혈관은? 뇌로 올라가는 혈관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척추뼈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당연하게 고개를 여기 지금 보시면 중추신경에서 나온 신경은 가운데 있고요. 얘가 나오면서 가시신경이라고 해서 옆으로 뻗어나오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신경들은 이렇게 나와서 안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어떤 신경은 뭐 턱, 어떤 신경은 뭐 성대, 어떤 신경은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고기랑 나여 있는 그 레벨에 있는 장기, 우리가 기관으로 들어가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신경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감지하고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신경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신경은. 어떻게 신경은 나오냐면, 자, 감각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운동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렵진 않아요. 뭐냐면 감각은 뭐예요? 느끼고, 운동은 움직이게 하고.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뜨거운 거를 딱 댔을 때 감각을 했죠. 그럼 뜨겁다. 그럼 신호를 보겠죠. 빨리 뛰어라. 이거를 동시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내가 느낀 다음에 감각으로 위험하다라고 뇌에다 보내니까 뇌에서 빨리 움직여라 하고 신경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가닥은 들어가는 신경이 있고 나오는 신경이 있겠죠. 신경 가닥은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셨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경이 요 안에 들어갔는데 그냥 살짝 부딪히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심하게 앞으로 꺾였다가 뒤로 오면서 어떻게 돼? 안에 있는 중추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겠죠. 만약에 손상이 아래쪽에서 생겼어. 여기서.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뻗어나온 가시신경이 있으니까 얘랑 연결되어 있는 아래쪽만 어떻게 돼요? 마비라는 게 생기시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졌으니까 위에는 상관이 없죠. 이 아래부터 상관이 있는 거고, 만약에 목 척추에서 손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목 아래가 모든 게 마비가 되니까 전신이 마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고가 나서 감각만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운동을 할 수 있지만 감각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추신경이 끊어지면 왜 그러냐면 신경 중에서도 가시신경 중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지하는 신경이 있고 운동하는 신경이 있으니까 어떤 신경의 손상에 따라서 감각을 못 느낄 수도 있고 운동은 상관이 없게 되고, 어떤 분들은 감각은 느끼지만 뭐 운동을 못 하게 되는, 뭐 반대도 되겠죠. 운동을 하지 감각은
하지만 운동을 못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끊어지는 경우, 중추신경 끊어지면 다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사실은 우리가 경추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볍다 이런 뜻이거든요. 잘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뜻도 되지만 부드럽다.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그 정도로 꺾여도, 어느 정도 꺾여도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 만큼의 유동성이 있는 거죠. 스프링 같은 거니까 갔다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도 많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도 뒤로도. 근데 허리는 많이 못 가거든요. 이유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척추가 이 각도가 어때요? 이 각도가 여기는 거의 얹어 있는 것 같은데 밑으로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아래가 고정이 되어 있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보시면 다 이렇게 고정이 여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이게 만들었지만 위에는 살짝 위에 얹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목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개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숙여져서 디스크를 누르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목 디스크 이렇게 부르시겠죠.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손이 저린다 라고 대부분이 증상을 얘기하셔요. 목 디스크이신 분은 손이 저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그 과정에 왜 손이 저린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목 디스크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일자목이야, 거북목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일자목은 뭐예요? 일자다. 거북목은 뭘까요? 거북이처럼 등이 구부러진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순서적으로 먼저 하냐면 얘가 먼저예요. 그리고 얘가 2번이에요. 왜? 고개를 처음에는 숙였는데 고개를 제끼고 하는데 불편해.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돼요? 등까지 구부러지는 현상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 구부러지면서 거북이처럼 볼록 튀어나오니까 그거를 거북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목 디스크 이꼴 일자목이냐 거북목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맞을까 안 맞을까요? 목 디스크는 일자목이고 거북목이다. 그러면 일자목이면 그나 거북목이 무조건 목 디스크다. 이꼴 보게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일자목인데 디스크 아니신 분도 있고요. 거북목인데 디스크 아니신 분도 있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이제 오해하고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순서적으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왜 일자목이 생기고 왜 목 디스크가 생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 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요.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자 통증이라는 걸 느끼는 거. 우리가 감각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것이 뭐일까요? 아, 나 아파 라고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거 1번 근육. 근육. 좋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얘기했어요. 2번 뼈. 땡. 있는데 인대. 세 번째 많이들은 근막. 네 번째 피부. 통증을 느끼는 것은 이 네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근육일 수 있고요, 그게 인대일 수 있고요, 그게 근막일 수 있고요, 그게 피부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무언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내가 아프니까 그냥 몸이 아파가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근육일 수도 있고요, 인대일 수도 있고요, 근막일 수도 있고 피부일 수도 있어요. 통증을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뼈는 제가 왜 얘기를 안 했냐면 만약에 뼈에 통증이 있다면 감각적으로 혹시 뼈에다가 철심 박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어디가 골절이 돼서 철심을 박고 그럼 그분들은 계속 아파했잖아요. 뼈에다 구멍을 뚫어놨는데 철심을 박았는데 그러면 아프지 않나요? 우리가 주사기 여기다 꽂고 있으시면 이렇게 움직이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근육에 꽂아놨으니까 내가 느낄 수 있고 피부에 꽂아놓으니까 느낄 수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살짝 비면 통증 있나 없나요? 있잖아요. 껍데기 피부에도 우리가 통증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통증 감각이 있는데 뼈 자체는 통증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고 얘기할 때 뼈가 잘못됐다는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나 여기 관절 뼈가 아파서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럼 여기에 디스크도 있나요? 통증이? 디스크도 없어요. 디스크도 쿠션 완충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통증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목 디스크 때문에 아파
아니면 뼈가 잘못돼서 아파라는 말은 틀렸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있는데 아프시다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아마 나올 겁니다. 골다공증 있는 분 이꼴 왜 통증이 있는지는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근육인데 근막, 피부 이렇게 통증을 느끼시고 더 중요한 건 뭐 있냐면 뭐가 있냐면 자, 1차 통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차 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1차 통증, 2차 통증 못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3차 통증. 3차 통증이요? 잘은 못 들어봤어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인을 얘기할 때는 프라이머리는 첫 번째, 세컨더리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1차 통증, 2차 통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술을 드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 술 여기 좋아하시네요? 자, 이름은 생략. 자, 술을 먹으러 갔어. 자, 1차를 먼저 가요? 2차를 먼저 가요? 1차를 먼저 갑니다. 자, 그럼 1차 통증은 뭐예요? 먼저 가는 겁니다. 뭐예요? 얘는 먼저 생겼다. 그래서 원인이다. 먼저 생겼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1차 가고 이제 2차를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2차를 갔어. 그럼 이 원인 때문에 생기는 뭐다? 자, 증상이다. 자, 결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원인은 뭐냐면 얘는 진짜 통증이다. 그래서 진짜다. 얘는 가짜 통증이다. 그래서 가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도 통증이 있고 여기도 통증이라고 써있잖아요. 그쵸? 네. 여기도 통증이라고 써있거든. 그러니까 얘도 통증이고 얘도 통증인데 중요한 건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진짜 가짜가 있으니까. 자, 그 얘기 뭐냐면 1차 통증이라는 건 먼저 생긴 거야. 원인이 되었죠. 그런데 얘를 그냥 내버려 뒀더니 그것 때문에 어떤 통증이 발생했다. 그게 뭐야? 증상과 결과가 발생하더라. 그러면 제가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저 머리 아픈데요? 저 두통이 너무 심해요. 예를 들면 저 어깨 아픈데요? 어깨가 너무 아파요. 저 팔이 너무 아픈데요? 손목이 너무 아픈데요? 팔꿈치가 너무 아픈데요? 어깨가 너무 아픈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들은 뭐예요? 다 증상인 거지. 예를 들어서 진짜 1차 통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내 얼굴을 팍 때렸어요. 이거 너무 아파.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1차 통증이지. 내가 직접 맞았잖아. 그 통증이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가 맞은 다음에 이 피부만 아프면 좋은데 그 다음에 갑자기 턱관절이 너무 아프고 뒷목이 너무 아프고 어깨가 너무 아파요. 이건 뭐예요? 증상이 생긴 거야. 뭐 때문에? 여기를 탁 맞은 다음에 생기는 증상. 그러면 1차 통증은 어디예요? 얼굴이 됐겠죠. 2차 통증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생긴 뒷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뭐 이런 쪽이 아픈 게 2차 통증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아팠는데 나중 되면 여기는 안 아프고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안 아플까요? 만져보면 여기도 아파요. 그런데 내가 나중 되면 어디를 느끼게 되냐면 여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직접적인 통증만 느끼면 거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뭐 찜질을 하거나 뭐 얼음 찜질을 하거나 다쳤을 때 바로 얼음 찜질을 하거나 그 다음에 나중에 핫팩을 하게 되면 가라앉겠죠. 그러면 여기가 고쳐지면 여기는 날까 안 날까요? 당연히 낫겠죠. 왜? 원인이 거기였으니까. 이해하셔요? 어떤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인인 통증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직접적으로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내가 여기를 맞았는데 어깨하고 목하고 아프다고 거길 열심히 뭐 주물러서 풀든가 아니면 치료해서 침을 맞고 뜸을 떠서 풀어줬다 쳐요. 그러면 그 증상이 사라지냐는 거 아니에요. 왜? 원인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또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목 디스크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이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원인을 찾는 게 사실은 진단을 하는 목적입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냐 죄송해요.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요즘 코로나 얘기 많이 하니까 그쵸? 이 코로나가 되게 위협적이잖아요 요즘에. TV 보시면 코로나는 아직은 백신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쵸? 그랬더니 뭐 에이즈 치료제도 써보겠다.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도 써보겠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왜 지금 못 쓸까요? 따르는 부작용.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쵸? 자, 그런데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에이즈 치료제가 그게 무슨 약이에요? 근데 약이? 원리가? 항생. 예? 항생? 그런 거. 에볼라 치료제나 에이즈 치료제는 면역 억제제예요. 우리는 맨날 면역력 키우라는데 왜 면역 억제제를 줄까?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 약이 면역 억제제란 말이야. 그래서 부작용이 뭘 것 같으세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는 면역 억제제라는 뜻은 뭐냐면요. 요건 지워낼게요. 면역을 억제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 그 반응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그 반응이 뭐라는 거? 외부에서 침입했다. 그럼 내가 그 침입을 막기 위해서 생기는 게 뭐예요? 염증이잖아요. 이 염증이 나타나요. 왜? 내가 뭐 할 거니까? 치료할 거니까. 염증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사장님? 좋은 거였어요. 어? 자, 다시 한번 써드려요. 자, 해로운 자극에 대한 그래요. 자극에 대한 방어 반응. 예. 읽으시는 거죠? 뒤에 거기 있습니다. 방어 반응. 알지는 못했어요. 자, 방어 반응이며 치료 과정이다. 자, 치료 과정이다. 그래요. 치료 과정이다. 자, 그때 나타나는 게 뭐다? 염증이다. 치료. 그래서 염증이 나타나면 첫 번째 뭐가 되냐면 백혈구 수치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백혈구 수치가 증가해서 백혈구가 뭐합니까? 치료하러 거기를 가겠죠. 가서 뭐예요? 그러니까는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고 치료를 하러 가게 되면 혈관이 어떻게 됩니까? 팽창이 되고 혈액순환이 빨라지게 되고 그러면 그로 백혈구가 가서 뭐예요? 그 바이러스든 상처든 거기 가서 뭐합니까? 유주 그 다음에 점착 갖다 붙어갖고 뭐합니까?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혈관 손상이 생기게 되면 혈관도 다시 재생시키고 뭐 만약에 근육 손상이 돼도 근육을 다시 재생시키는 역할을 해요. 누가? 우리 몸에 있는 치료제가. 그 치료제가 뭐예요? 백혈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 수치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백혈구 수치가 증가했다, 활발해졌다라는 보고 우리가 염증 수치가 높아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염증이 우리 몸을 뭐하는 과정이다? 치료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면역 억제제라는 건 뭐냐면 이 염증 반응이 못 나타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뭐 하게 나냐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지만 그냥 너 있어. 들어와 있어. 그런데 폐에서 염증이 발생했다. 이 말은 뭐예요? 폐에서 내 몸이 지금 반응하고 치료하겠다. 그랬더니 폐에 뭐예요? 안에 막 이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고 거길 치료하겠다고 막 달라붙다 보니까 싸우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글로 완전히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내 몸에 다른 곳에 방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저질환 환자들이 사망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 질병에 의해서 방어를 못하니까. 자, 그러면 면역 억제제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 염증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서 폐렴이 안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증상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안 들어왔다는 건 바이러스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바이러스는 들어왔는데 내가 이거를 반응하지 말게 만드는 거야. 왜? 치료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바이러스가 그냥 안에서 그냥 있게 놔두고 그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억제. 완전 억제가 아니라 염증 반응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농도의 억제.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몸에서 다른 세포들이 싸워가지고 항체를 만들 때까지 버티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백신이라는 게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A형 독감, B형 독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A, B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A, B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WHO에서 올해 내년 예측을 하는 거죠. 내년에는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유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럼 백신이라는 거 개발했어. 코로나 백신. 그러면 이거를 뭐예요? 코로나 백신제입니다라고 마치진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독감 백신, 왜냐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백신이 있으니까 독감에 들어가는 거지. 유행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행병으로. 그러면 우리가 신종플루 생겼을 때 그걸 신종플루 백신이라고 얘기하나 요즘에?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신종플루가 생겼어. 그럼 우리가 그거를 걸렸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백신을 뭐 맞든지 했겠죠. 그러면 항체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생겼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왜? 백신에 항체가 생겼으니까. 코로나는 모든 사람이 지금 앓지 않았잖아. 그럼 모든 사람이 항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 걱정 안 해도 돼, 평소에 코로나에 대해서. 왜? 항체가 생겼으니까. 그 사람 그 사람 미국 여행 가도 되고 유럽 여행 가도 돼요. 왜? 어차피 코로나 걸릴 건 아니니까. 자기가 항체를 갖고 있으니까 위험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분명하게 거쳐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 뭐예요? 미리 그거를 몸 안에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세한 양을 넣어주고 그 미세한 양이 몸에 해롭지 않을 정도의 양을 넣어놓고 미세하게 그거를 만들면서 뭐가 생겨? 내 몸에 항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백신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을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맞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바이러스가 변이를 한다면서 네. 그러면 독감이라는 그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코로나가 위험하다는 거는 뭐냐면 폐까지 전이되는 게 발견이 된 게 문제예요. 작품을 나옵니다. 죄송해요. 꽂을 수는 없고. 자, 됐어요. 자, 웃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게 만약에 기존 감기처럼 그냥 목이 붓고 됐습니다. 목이 붓고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뭐 편도염 생기고 인후염 생기고 열이 나고 근육통이 생기고 끝났으면 사실은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얘가 이상하게 폐까지 전이가 되면서 급속도로 기저질 하는 분들이 막 사망을 하니까. 왜냐면 사실 이 독감에 대해서도 많이 사망을 하거든요. 사실 매년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전 세계 지금 뭐 사망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걱정을 덜 해요? 쟤는 우리가 약을 먹고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망률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을 덜 하는 거고, 코로나는 아직까지는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공포감을 느끼는 거지, 사실은 사망률은 훨씬 떨어져요. 훨씬 떨어지시거든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돌아가실 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독감이 걸려도 돌아가실 확률이 크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해주는 건 뭐냐면, 백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몸에 미리 염증을 일으켜서 항체를 만드는 걸 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싸워서 이겨서 하는 거잖아요. 염증이 그런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쨌든 누가 치료해요? 다 우리 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 코로나라는 거는 폐에서 하다 보니까 폐가 조금 위험한 곳이니까, 폐렴이. 그러니까 조금 공포감을 느끼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 몸의 평상시에 면역력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은 이게 들어왔을 때 이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도 뭐예요? 다른 곳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코로나가 안 걸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걸려도 내 몸에서 이거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평상시에 면역력을 회복시켜라는 거고, 일단 걸리신 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약물을 투여하는 건 뭐냐면 면역을 억제해서 폐렴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다운을 시키는 거야. 왜냐, 염증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몸에서 반응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니까, 그것 때문에 내 몸에 영양소가 너무 많이 가고 에너지가 너무 가다 보니까 사망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뭐예요? 다운시켜서 억제시켜버리는 거예요. 백신이 아니에요. 치료하는 거, 그 바이러스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활성화를 조금 낮춰줘 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웃으셔서 내가 왜 웃으신 거야? 몰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여서 완치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완치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완치돼서 나오시는 분은 항체가 형성이 돼서 내 몸에서 스스로 억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긴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지금 연구를 뭐 하는 거냐면, 생기신 분들의 항체를 빼다가 이거를 어떻게 백신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하는 거죠. 지금. 연구 중인 거죠. 그렇죠. 그쪽도 연구를 하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런 항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그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네. 아까 전에 네. 에이즈
에이즈 약도 아까 전에 그게 면역력을 주는 떨어지는 약이 네네네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건 에이즈 환자들한테 투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똑같은 원리네요. 에이즈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에이즈에 대한 항체가 생긴 생겼기 거죠.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왜냐하면 거예요. 에이즈도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요. 에이즈도 바이러스거든요. 어, 그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바이러스가 지금은 에이즈로 사망 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가 면역 이상 질환이 그게 그거잖아요. 에이즈가 뜻이 아 이제 다 살았구나. 옛날에 그랬대요. 맞아. 옛날에 그랬대 에이즈라고. 근데 지금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예. 이제는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이가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에이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떠한 이제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경로 그렇죠. 네,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에이즈 이제 약이 투여가 된 거야. 그래서 네. 에이즈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항체가 생겨서 네네. 이제 그게 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전이를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완치가 됐다면. 왜냐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더 이상 없으니까. 음. 이게 이거를 아셔야 자기 돼요. 스스로가 이제 항체를 그러니까 만들어서 바이러스라는 거는 우리가 그 전이 되는 걸 찾아요. 바이러스 얘도 얘 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러스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뭘 찾냐면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거예요. 숙주. 숙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전 애들은 뭐냐면 숙주라는 건 뭐냐면 그거 보셨나요? 연가시 보셨어요? 네. 연가시 영화? 거기 보시면 거기서 다 빼먹고 다른 걸 또 찾아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거죠. 바이러스는 내가 들어가서 여기가 얘가 멀쩡해 잘 살고 난 거기서 살면 돼요. 근데 이 사람한테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옮겨가는 게 원래 바이러스예요. 원래는 연가시처럼.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냐면 이게 그냥만 옮겨가는 거예요. 번식을 자가 번식하듯이 막 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바이러스한테 숙주에 불과하는 거죠. 내가 살 것들을 막 퍼뜨려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그거를 이기려고 또 항체를 막 만들어서 공격해서 싸워서 이기는 거고. 근데 우리는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아마 또 나타날 거예요. 지금 코로나 19죠. 네. 코로나 20이 나오고 코로나 21이 나오고 코로나 23이 나올 거예요. 계속. 지금 18까지는 어떻게 있어요? 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18까지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코로비드 19, 19라고 표현하는 거는 19번째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다음에 20번도 있고 21번도 있겠죠.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런 난리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새로운 거니까, 완전 새로운 거니까, 새로 발생을 한 거니까. 그래서 몇 년마다 그 주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자체가 뭐예요? RNA 바이러스. 얘기했나 혹시 이거? 안 했나요? RNA 바이러스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안 했죠? 갑자기 코로나로 가서 이거에서 코로나를 갔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관심이 많으시니까 바이러스 중에 그럼 잠깐 글로 가요. 잠깐 바이러스로 가도 요즘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목 디스크 오해 진실은 좀 나죠. 바이러스가 두 종류입니다. 뭐냐면 DNA 바이러스가 있고요, RNA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는 두 종류인데 DNA 바이러스라는 건요, DNA에 붙어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근데 DNA는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나요. DNA 이 고리 있잖아요. DNA 고리. 이 DNA 고리는 잘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는 거야. 우리가 DNA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잘. 그래서 DNA 바이러스라는 거 여기에 붙어 있다는 거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놈을 찾아가지고 변이도 안 해요. 그게 바이러스가 뭐냐면 말라리아, 그 다음에 우리 뭐 수두 뭐 이런 거 있죠. 네네네. 그 바이러스잖아. 네. 근데 그게 DNA 바이러스 계열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변이가 없잖아. 그러면 얘에 대한 치료는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백신을 맞으면 네. 다시 생기지 않는 거야. 왜? 변이가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다시 재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 어렸을 때 안 왔으면 위에 뭐 없다, 뭐 백신 맞았으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계열이 DNA 계열의 바이러스니까. 그래서 생기지가 않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감기 바이러스는 이 RNA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얘는 RNA는 이 결속력이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요 잘. 그러면서 지가 독단적으로 딴 데 가서 붙어버리고 이래요. 그러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변이라는 게 너무 발생을 해요. 변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변이별 발생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내가 그 신종플루를 만들었더니 맞았어 백신을. 그랬더니 다음에 됐더니 얘가 또 변이를 했네. 아까처럼 A였는데 얘가 갑자기 A 다시가 되어서 돌아온 거야.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A를 맞아도. 그렇죠.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그래서 백신이라고 만든 그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유행을 많이 했던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백신제를 만들어서 투약을 했어. 그 나는 항체가 생겼잖아. 근데 다음에 갔더니 A 다시가 됐어. 그러면 나는 A 백신을 맞았는데 A 다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해에 1년에 한 번씩 맞게 되면 평생 30번 맞으면 30가지에 대한 항체가 있는 거죠. 근데 바이러스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들어오고 감기가 걸리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독감이든 감기에 걸리시면 한 2주에서 3주는 항체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뭐가 발생해요? 열. 그때 뭐가 발생해요? 근육통. 그때 뭐가 발생해요? 뭐 온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염증, 기침. 목도 아프고 기침도 하고 호흡질환도 있고 이게 다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증상이시니까. 그러다가 내 몸에서 이제 바이러스를 이기는 항체가 생기면 그 바이러스는 사멸하는 거죠. 그럼 다음에 그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나는 안 걸려요. 백신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내가 찍는 거예요. 매년 WHO에서 찍는 거야. 아 내년은 한 이게 유행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게 유행하지 않을까? 만약에 똑같은 거라면 오늘 오랜만에 했으면 내년 맞지 말아야지. 어차피 항체가 있는데. 근데 맞아도 또 맞아야 되고 맞은 사람도 또 걸릴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괜찮고. 그런데 그 감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들. 감기 걸리셨다가 편도염 생겼다가 인후염 생기셨다가 기가지염 생겼다가 폐렴 생겨서 돌아가시는 거.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래갖고 뭐라 그래? 아우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근데 사실 폐렴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감기로 인해서 폐렴이 생겨서 돌아가신 거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 감기죠. 그래서 원인이 감기인 거예요. 근데 진단에 감기라고 내지 않고 뭐라고 생겨요? 폐렴으로 사망 진단을 내리니까 폐렴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포감을 느끼는 건 사람들이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런데 얘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폐렴으로 빨리 온다잖아.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모든 사람들이 폐렴을 가나요? 감기를 모든 사람이 폐렴을 가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폐렴으로 가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종류 때문에 사람은 평생 이 RNA 바이러스하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 근데 예전에는 얘도 뭔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홍역도 있고 뭐 말라리아 같은 경우 그냥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리아는 주사 한 번만 맞으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물려도 말라리아가 안 걸리니까 목에 의해서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하잖아. 그런데 아프리카는 말라리아는 엄청 많이 돌아가 죽는단 말이에요. 왜? 백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맞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세한 바이러스가 내 몸에 말라리아가 들어오면 죽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거의 다 맞았죠. 외국 나갈 때도 처음 나갈 때는 맞게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접종을 미리 하게 하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다. 요즘 동남아 갈 때도 아마 접종을 미리 시킨단 말이죠.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뭐 댕기열 바이러스 마찬가지예요. 다. 뭐 이 나오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유럽에 엄청 돌았던 질병 같은 경우 다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질환이거든. 그거 왜냐면 고칠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다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 돌아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한 건데 왜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인간은 평생 바이러스와 싸우셔야 돼요. 평생. 근데 요즘 네. 약국에서 네. 코로나 때문에 예. 그 빨간색 그 뭐지? 응? 아, 그 왜 통증 없애주는 거. 해열제 타이레놀. 타이레놀. 그거랑 네. 또 아이버프로핀. 구충제? 뭐지? 그런 게 되게 네. 많이 사간대요. 그렇죠. 뭐 요즘에 그 구충제 뭐 항암 효과 있다 뭐 이런 얘기 보셨죠. 이제 그것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타이레놀은 뭐냐면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NSAID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non-steroid anti-inflammatory drug. 이게 무슨 얘기냐면 non-steroid가 뭐니까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는 안티 뭐예요? 소염제다. 그러니까 타이레놀이에요.